만 12개월부터 만 3세까지 아이들은 부모, 대체로 양육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죠. 그럼 이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애착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아실 텐데요.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정말 생존에 필요한 사랑을 주고받는 아주 강렬한 연결이고 이걸 통해 본딩이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애착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이 만 12개월부터 만 3세 사이에 부모와 형성된 애착관계의 그 패턴, 형식이 약간 고정됩니다. 고정돼서 그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중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람, 예를 들면 배우자,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부모가 됐을 때 나의 아이와의 다시 애착관계를 맺는 데에 그 어떻게 보면 지속되는 확률이 80% 내지 90% 그대로 지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부모한테 배운 것, 받은 영향이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컸다. 그래서 막 이를 갈고 살아요. 난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그렇게 화가 나거나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나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 해결했던 것을 직접 보고 크지를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거는 마음이고 개념을 갖고 있어도 이 일상생활에서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아이를 편안하게 대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아이를 대하고 폭력하지 않고 대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 내지는 자기 자신이 부모가 돼서 내 아이와 내가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 라고 느끼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가까운 가족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나의 부모와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내가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형성됐던 약간 고착화된, 고정화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잘 파악하고 이것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그래서 나의 내면을 늘 파악해 보려고 하고 내가 받았던 영향을 살펴보려고 하고 이것을 안을 보는 것이 성찰이라고 하는데 성찰과 고찰을 통해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나의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내가 받았던 그대로의 형태를 아이한테 전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의 가장 취약하고 나쁘고 미성숙한 면에 애들은 도발을 해요. 건드려요. 그러나 이때 화가 나는 화의 마음의 주인은 나인 거지 얘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나고 주인인 내가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이 건드려졌다고 해서 나의 분노와 화를 내가 아닌 그 누구에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도 이런 자격은 없어요. 그럼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는 내가 음식을 내가 먹으면 소화해서 결국은 대소변으로 다 뭐 흡수가 되든 마지막에 처리가 되든 내가 처리하듯이 감정도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얘가 왜 이래요가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부모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살아오면서 나의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거를 깨달는 것이 자각의 과정입니다. 인간이 자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결국 내면의 성장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쉽지 않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그게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아이와 같이 교육을 받는 분도 있으시지만 문서라든가 책이든 또는 여러 기사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좀 바라보는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의 부모로부터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면들이 나한테 있구나 이거를 자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와 혼내는 걸 구별을 못해요. 가르치는 것과 혼내는 건 다른 겁니다. 혼내는 거는 누가 이렇게 하랬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는 너 다시는 하지 말랬지 이렇게 야단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와 혼내는 건 다른 것이고 가르치는 거와 야단치는 것 또한 다른 겁니다. 가르치는 거와 소리 지르는 건 다른 겁니다. 가르치는 거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 옐 하면은
애가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혼내고 화내면요, 애들이 딱 멈춰요. 왜? 생존의 동아줄이에요, 부모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잃는다고 생각할 때 그 두려움은 그 이후에 정서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공포에 들어가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잃는. 또 하나는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은 아이들한테 이 이후에 아이의 정서 상태 너무나 현저한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심지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매일을 가져와요. 그들이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잘 키우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을 안다고 해서 그 방법을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많은 부모들은 굉장히 이 소리를 지르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아이를 무섭게 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생존과 생명의 동아줄이기 때문에 꼬리를 탁 내려요.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멈추는 것을 부모는 착각하는 거지. 애가 알아들었고 말을 듣는다고. 이거는 이제 어른의 착각일 뿐, 사실 아이의 그때 마음은 부모를 옳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서울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건데, 애들이 크면서 맷집이 세져요. 그러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만 해도 말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애들도 이렇게 좀 맷집이 세져. 그러면 이런 식으로는 아이를 대하는 건, 이거는 진정한 칸트가 말한 인간답게 하기 위한 부모가 해줘야 되는 가르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하게 말은 해줘라. 안 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는데, 절대 소리 지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마라. 노여워하지 말고 아이한테 말해줘라. 그리고 무서움을 빼라. 아이를 무섭게 하는 거는 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를 굴복시켜서 복종을 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박사님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냐면, 1000번 만번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정말 그럼 좋아질까요? 그럼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3번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애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배운다. 여러 번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냥 한 번에 여러 번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한 번씩만 말해라. 그리고 그거를 그때 새털 같은 많은 날 동안에 해라.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해보고 그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부모, 자녀, 또 가족, 그다음에 배우자, 아주 가까운 뭐 연인, 이 사이에는 논리적인 컨텐츠, 말의 컨텐츠보다는 이 감정의 언어적 컨텐츠가 언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너가 좀 열심히 해보렴. 이 컨텐츠를, 야 하려면 제대로 해. 이거 와. 안 되면 네가 제일 속상하지. 그래도 열심히 또 해봐. 그냥 결과가 안 좋아도 열심히 해보는 게 중요해. 이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야야 하려면 제대로 해. 이렇게 말한 부모는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고 착각해요. 내가 말한 것처럼 말했다고. 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않으면 맨날 도돌이표라는 얘기예요. 인생이. 부모가 마음 안에 너무 분노하고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10분 후에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또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잘 가르치면 되거든요. 근데 마음 안에 노여움과 분노와 화와 아주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육이 아니라 공격으로 아이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럴 수 있는 권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절대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언제나 애를 막 비위를 맞추고 뭐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막 아이한테 언제나 좋게만 말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좋게 말하라는 거는 안 된다는 걸 안 된다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막 격분하고 막 그다음에 막 애들한테 상처 주는 말, 모독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렇지만 네가 이 정도로 해서는 아마 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야, 그따위로 해서 네가 대학에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꼭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의 아주 가장 기본 시작은 내가 나의 감정을 바라보고 내 감정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능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의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은 나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음식물을 소화해내듯이 내가 좀 소화해내야 되고, 굉장히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완전히 안정 상태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바로 밑단계 정도로까지는 스스로 내려오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야지만 약간의 마음의 여유와 겨를이 생겨요. 이게 15초만 기다려줘도 그 바로 밑단계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맨날 15초를 그 시간을 좀 한번 자기한테 제일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활 속에 좀 한번 해보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